안녕하세요. 치과의사 겸손입니다. 오늘은 임플란트 적정 가격에 대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바람님께서 임플란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100만원 정도면 적합합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임플란트 비용이 병원마다 다 다른데 도대체 얼마가 적정한 가격이냐? 내가 치료받는 것이 너무 비싼 건 아닌가? 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저도 임플란트가 가격이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각자의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게 치과마다 다 다른 거니까, 임대료도 다르고 얼마가 적정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한번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국가에서 임플란트를 보험으로 적용해줘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임플란트가 2개까지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과거에는 이게 본인 부담금이 50%, 전체 총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고, 현재는 30%는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액을 국가에서는 얼마로 보느냐? 12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임플란트 원가가 얼마냐? 10만 원, 14만 원, 대략 이 정도인데 폭리를 취하고 있다. 10배나 마진을 붙여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왔어요. 어떤 한 권의 책이 나오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런 게 이제 뉴스로도 또 다뤄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다른 이런 비슷한 사례가 치킨집에서 우리가 사 먹는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 17,000원인데 생닭 가격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임대료도 빠져 있고 전기세도 빠져 있고 수도도 빠져 있고 또 치킨 만드는데 양념 소스도 필요하고 튀김도 필요하고 그걸 튀기 위한 기계도 필요하고 배달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무도 들어가야 되고 이걸 모든 걸 다 포함해야지 원가가 되는 거죠. 생닭만 가지고 이걸 원가를 따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치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임플란트 재료만 가지고 원가를 따진다는 거는 진짜 너무 무식한 소리죠.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경우에 재료비가 15만 원이 10만 원, 14만 원, 10만 원에서 15만 원이다. 그 재료, 원재료, 임플란트 심는 그 재료. 그거 말고도 들어가야 될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치과에서 아무래도 차지하는 가장 큰 지출은 임대료, 인건비 이런 것들일 거거든요. 재료비보다 오히려 더 크게 훨씬 더 커요. 임대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비싼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낼 거고, 몇백만 원씩 내고, 인건비 직원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인건비 한 250만 원씩만 잡아도 치과 가면 보통 그래도 한 3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 따지면 한 달에 그게 얼마죠? 그런 것들은 왜 원가에 다 포함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장비도 있잖아요. 치과 장비 엄청 비싸거든요. 개원할 때 몇 억씩 들여서 물론 인테리어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기계값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은 원가에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그거를 단순하게 이 재료만 가지고 따진다는 게 정말 무식한 얘기고 의도를 가진 얘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플란트가 그럼 우리나라가 비싸냐?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해외를 한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도 치과마다 다 다른데 대략 한 2,200불, 3,000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략 한 2,000불대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환율 1,100원을 곱해보면 대략 한 250만 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도 대략 환산해 보니까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당 200만 원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미국 치과의사랑 영국 치과의사는 재료비를 우리보다 되게 많이 비싸게 사고 있을까요? 한국 치과의사들만 임플란트 재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걔네들이 절대로 그걸 되게 비싸게 구입을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재료비는 얼추 비슷할 거예요. 걔네들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그 논리가 맞다면 아까 전에 재료가 10만 원, 15만 원인데 10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미국 애들은 더 큰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네요.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적용받는 임플란트 경우에는 총액이 120만 원 정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3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대략 36만 원 정도가 환자분께서 부담하시는 거고 나머지 70%인 84만 원 정도가 국가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120만 원이라는 비용이 국가에서 좀 많이 터무니없이 높게 잡아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총액이 커질수록
그 70% 국가에서 부담하는 70%의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120만 원의 70%는 84만 원이지만 만약에 이 총액을 100만 원 낮추면 70%는 7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한 개당 국가에서는 14만 원의 비용을 적게 지불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높게 잡아주고 싶을까요? 낮게 잡고 싶을까요? 당연히 낮게 잡고 싶을 거예요. 뭐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잡은 이 120만 원이 굉장히 터무니없는 비용은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임플란트 우리 동네 뭐 100만 원 하는데, 90만 원 하는데, 뭐 심지어는 뭐 60만 원, 50만 원대까지 하는 곳들도 있어요. 임플란트 한 개당 비용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이렇게도 가능한데 니네가 너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머지 뭐 120만 원, 뭐 심지어는 뭐 200만 원 이런 식의 받는 치과들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치과의사의 선택이에요. 국가에서 건강보험 이 혜택이 적용되는 것들은 비용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전국에 어디에서 하더라도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들은 자율적으로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게 임플란트 비용이 저렴한 곳은 왜 그러냐? 치과의사가 자기 마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렇게 비용이 저렴하니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많고 내가 임플란트를 많이 심기 때문에 재료를 구입할 때도 한 번에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구입 단가 자체가 낮아지겠죠, 당연히. 마진은 줄어들지만 환자 수가 많아지고 내가 재료 원가를 떨어뜨림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총 수익은 더 많이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치과의사가 잘했냐 잘못했냐, 아니면 이렇게 낮게 하는 치과도 있는데 비싸게 받고 있는 놈은 나쁜 놈이냐, 꼭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치과의사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치과의사가 판단했을 때 내가 하는 진료의 가치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낮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거는 뭐 모든 거를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의 임플란트를 싣는 치과의사 중에서도 실력이 좋고 뭐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높게 책정한 치과의 경우에도 꼭 이 사람 나쁜 치과의사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냥 조금 환자를 좀 적게 왜냐면 비싸니까 환자들이 많이 안 올 거잖아요. 대신에 그 적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서 진료를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A라는 치과에서는 하루에 뭐 50명의 환자를 본다, B라는 치과에서는 하루에 20명의 환자를 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인데 50명을 보다 보면 조금씩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좀 더 내가 신경을 쓸 수 있는데도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100%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치과의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난 그런 거 도저히 못하겠어, 난 좀 더 여유 있게 할래, 대신에 한 명의 환자를 볼 때는 마진을 좀 더 높여야겠어, 대신에 내가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진료를 제공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누가 맞고 틀려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치과의사의 선택일 뿐이고 자기의 철학일 뿐이고, 대신에 그 과정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수익을 높이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비싸다고 욕을 뭐 할 수도 있어요. 딴 A라는 치과는 이렇게 비용이 저렴한데 B 치과는 쟤는 왜 저렇게 비싸? 뭐 안 가시면 되는 거죠. 그 치과가 당연히 외면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치과는 자연스럽게 폐업을 하거나 도저히 못 견디고 비용을 낮추거나 그렇게 되겠죠. 환자분들은 자신이 치료받을 곳을 결정하실 수 있는 거고, 치과에서는 비보험 진료에 한해서는 자신이 수가를, 그 비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가. 비용보다도 이 치과의사랑 나랑 얼마나 좀 잘 맞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비용 말고도 좀 고려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